네, 궁금한 종목 Y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 함께할 분들 먼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변영희 대표, 성화준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오늘 궁금한 종목 Y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중국의 각 산업별 감산 이 추진 보도에 이득을 보는 국내 산업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도 여기에 포함이 됐고요. 또다시 여러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요. 지금 2차 전지 상승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자면 세 가지 근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간 탄산 리튬 가격이 58,000위안에서 70,000위안을 오늘 돌파했습니다. 두 번째,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와서 바닥을 다졌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을 보면은 여기서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성장이 뒷받침되고 있구나라는 포인트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급 공백 효과. 자, 기관들이 조금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다면 하반기에 지금 소외되어 있는 2차 전지 쪽에서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까지 좀 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아직 캐즘입니다. 업황이 문제고요. 산업 회복과 주가 괴리는 현재 여전한 상태입니다. 자칫 여기서 잘못 매수하면은 하락은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긴 횡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영인 대표님. 네. 자, 2차 전지 제가 앞서 상승의 이유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OBB 법안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고 악재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상승세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 미국의 BBB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세부 조항을 좀 보면 오히려 이제 조기 폐지가 좀 우려됐던 부분들이 2032년도까지 연장 유지가 된 점,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데, 반대로 이 3분기 말이죠. 9월 30일까지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인센티브가 폐지되는 부분들, 이 부분은 4분기 전체적인 전기차 판매량, 특히 북미 시장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에 일부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노이즈가 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주가에 좀 상당한 좀 반영을 좀 이뤘지만 주시는 좀 해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캐즘에 상당한 좀 영향을 줬던 가장 큰 원인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상 유럽에서 먼저 이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거나 축소됐던 그런 영향들이 대체적으로 한 2년 반까지 전기차 캐즘을 좀 일조하는데 가장 큰 영향으로 좀 작용했었기 때문에 해당된 영향도가 좀 장기화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폐지하지만 미국 안에 연방주죠. 지금 캘리포니아주를 좀 비롯해서 전체 한 8개 주가 주 차원에서에 대한 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좀 펼치고 있다는 관점에서 해당된 영향도는 다 좀 미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이유는 리튬 가격의 가격 상승 부분, 그리고 중국에 대한 공급망 견제 부분들에 관련된 일부 반사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수급 기대 요인들을 좀 작용을 했는데, 냉정하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킬로그램당 550위안까지 좀 상승했던 리튬 가격이 심리적인 저항선이 85위안까지 떨어졌다가 이 부분이 54위안까지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반등했던 폭이 70위안대를 좀 회복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에 대한 이 확연한 반등세들에 대한 체크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공급망 재편 관점, 특히나 개별적인 요인이죠. 지금 수익 개선의 관점에서는 전기차 캐즘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만 ESS라든가 원통형 배터리 또는 LFP 배터리에 관련된 제품 다각화,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은 재차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도 있고, 일단 그런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업황도 함께 좀 올라서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야 2차 전지도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화준 매니저님, 지금 2차 전지를 또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좀 괜찮을까, 좀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바닥이겠지, 맘 편하게 들어가자니
또 소외받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되는데 그러더니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좀 어디에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뭐 일단 사실상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테마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여전히 좀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2차 전지 테마가 살아남에 따라서 이 종목들의 선별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리튬 가격 반등에 따른 일부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일부 전기차라든가 친환경 자동차가 수요가 또 일부분 좀 반등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에 또 일부 종목들이 또 흐름을 가져 나오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소재주 중심의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앞서 변영인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좀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그런 종목들은 좀 치고 빠지기 전략 내가 네.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워낙에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라든가 일부 워낙에 좀 눌려있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중장기적 우상향 추세를 그려내는 데 있어서의 매물 소화가 너무나 또 오랜 기간 걸리다 보면 다른 종목 대비 기간 대비해서 좀 상승률과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는 좀 중장기적인 대응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현 시점에서 이제 중장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저는 이제 뭐 전구체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대응 뭐 이런 쪽의 종목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이 전구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예를 들어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2027년까지 양상 목표로 뭐 업계 최초로 양극재, 뭐 전해질, 셀 구조까지 통합 개발을 완료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 리튬이온보다 더 이 충전 속도도 빠르고 안정성도 높다 보니까 계속 좀 부각되고 이 개발하는 종목들의 이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앞서 말씀해주신 뭐 LFP 배터리 이런 쪽의 흐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시장에서 다시 한번 흐름 가져온다라 그러면 재차 부각될 수 있는 쪽은 이 배터리 재활용, 리사이클에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관련주로서 이제 성일하이텍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그쵸. 같은데 뭐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우리나라의 뭐 성일하이텍을 비롯한 뭐 일부 종목들은 이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좀 한번 좀 투자 포인트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테마에서 뭐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좀 단기 흐름 보시고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차세대 배터리라든가 폐배터리 이쪽 시장의 중장기적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일단 우리가 기존에 많이 주도주였던 양극재에서는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보고 그리고 좀 더 길게 바라본다면 차세대 배터리나 폐배터리 이런 기술력 쪽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쪽은 구조적 성장이 될 것 같고 한쪽은 순환매에서 좀 대비할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해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차 전지도 탑픽 종목을 한번 바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가 뽑은 2차 전지 현재 탑픽 종목 어디입니까? 네. 일단 뭐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지금 단기적보다는 조금 모멘텀 관점 그리고 실적의 개선 기대감으로 좀 봐야 되는 섹터는 좀 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셀을 봐야 된다. 네. 그런 관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대안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 2분기 잠정 실적에서 확인했던 뭐 영업이익 부분들은 AMPC 세액공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반영을 했지만 이 부분을 좀 차감하더라도 21억 원 규모의 이 흑자 전환이 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 6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좀 이뤄낸 그런 셈인데 이 부분은 좀 다소 실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일단 하반기 전략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이 출하량들이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북미양 ESS에 관련된 수주 성과가 좀 연동되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전기차 캐짐이 좀 지속될 수 있는 어떤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 관점에서 두 가지 출하 증가 부분들이 오히려 이 이익 훼손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 여기도 해서 4분기 부분 양산이 좀 될 수 있는 이제 LFP 배터리의 이제 북미 시장의 어떤 점유 확대 이 부분도 중장기 관점에서 굉장히 좀 성과 있는 어떤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 성화준 매니저 탑픽을 봤는데 대본을 보니까 두 분의 오늘 탑픽 종목이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성화준 매니저님 준비해 주셨는데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투트랙으로 봤을 때 뭔가 트레이딩 전략에서는 셀이나 양극재 쪽 괜찮을 것 같고 좀 길게 구조적 투자로 본다라고 하면은 차세대 배터리, 폐배터리 보자고 했는데 좀 단기 트레이딩 LG 에너지 솔루션 괜찮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2차 전지 관련된 설명 드릴 때 전고체 배터리 한농화선 한번 체크해 드렸다 보니까 그쵸.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단기 이슈라든가 실적 모멘텀 끌어안을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잡아보자. 좀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상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우리 앞서 변영인 대표님께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갖고 제가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저는 이제 IRA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 신정부의 이 세액공제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2차 전지 시장의 대장주의 흐름이 가장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바닥 구간에서 턴어라운드 구간에 이 세액공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친다. 그럼 정부 수요에 대한 정책 수요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친다라 그러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세, 그 수급의 흐름들을 좀 많이 끌어안을 수 있는 재료이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나 이제 테슬라의 이 배터리 공급 수혜가 또 추가적으로 단기 이슈로 부각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모멘텀 겹쳐서 한번 보시면 LG엔솔 충분히 한번 대응해 보시기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되세요? 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좀 39만 원 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28만 5천 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영인 대표님도 아까 제가 가격 전략 못 들었는데 네.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목표가는 3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29만 2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 비싼 수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짧은데요? 저는 이제 타이트하게 어. 조금 단기적 그리고 또 타이트하게 좀 제시해 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36만 5천 원 가야 39만 원도 가는 거니까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자, 실적 시즌 개막과 함께 조선주 부상했습니다. 일부 고점 우려가 좀 있었죠. 근데 다시 올라갑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2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조선입니다. 대표 3사들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67%나 올해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뉴스들이 좀 많았습니다. 한미 간의 기술 동맹으로 K조선의 긍정적인 보도들이 이번 주말에 좀 많았었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들까지 함께 있다 보니까 조선주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조선의 조정을 보면은 그때 샀어야 했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지금은 과연 어떨지 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영희 대표님,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또 조금 하락을 가다가 다시 한번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고점 잘하면 또 노려볼 만한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조선주 상승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좀 다소 연속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강하다. 네, 일단 뭐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졌던 부분들. 이 부분은 개별적인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입증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앵커님께서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일단 실적 추정치가 상향됐습니다. 그쵸. 이 부분은 평균적인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대체로 좀 상회하거나 호실적이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조선 빅3들의 이 선박 수주량의 어떤 증가 부분들이 이번 2분기에 인도와 동시에 맞물리면서 지난 어떤 고환율 기조가 좀 맞물린 해당되는 어떤 이익 기조가 좀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서 최근에 뭐 6월 글로벌 선박 발주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면 중국보다 굉장히 선박 수주 양들은 좀 크게 좀 밑도는 그런 흐름들 보였는데 개별 선박 수주 단가라든가 전체 총량들 좀 봤을 때는 중국보다 오히려 2배가 더 높은 단가 안에서에 대한 선박 수주를 좀 했다는 데이터가 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고부가 선박을 선별적으로 좀 한국이 더 많이 수주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총량은 제한적이지만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오히려 고부가 선박에 관련된 선별 수주 부분들이 향후에 좀 인도 시점에 오히려 이익 기여로 좀 크게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좀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조성과 지수가 187.1선에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 191선까지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0선을 좀 탄탄하게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신조성과 지수가 현재 180선을 좀 탄탄하게 좀 유지해 준다면 이기조 관점에서에 대한 이 고부가 선박 수주가 좀 맞물리면서 향후에 인도 시점에 이익기여 효과는 좀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외형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조선 부분에 대한 재건에 관련된 반사 수혜가 정책의 어떤 기대감들은 좀 반영이 됐지만 그쵸. 현실화 관점에서는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뭐 MRO 사업에 대한 수주 성과라든가 여기도 해서 개별적인 어떤 선박 수주 특히나 LNG 선박의 이 선별적인 어떤 수주 움직임들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주목해 보면
저는 아직도 조선주의 경우에는 특히나 LNG선 이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연속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고 특히나 LNG를 더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다.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삼성중공업이 신고가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성화준 매니저님, 제가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우리가 이 조선주의 흐름을 봤을 때 현대중공업 쫙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이 가고요. 뭐 본행제도 갔었고 엔진, 현대미포 쫙 주도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돌다가 LNG 삼성중공업이 거의 뭐 전문가들도 곧 삼성중공업의 타이밍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순환에 노려봐라라는 쪽을 했는데 이제 삼성중공업이 신고까지 쭉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조선 랠리가 쫙 순환매가 있을 때 1번 타자부터 쫙 돌잖아요. 네. 끝물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되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저도 이제 사실 현재 조선주의 흐름 자체가 좀 많이 면밀히 좀 훑어봐야 될 게 많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겹경사가 겹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1기 주도주로 불리는 조방원 중에 조선주 그리고 특히나 뭐 조선뿐만 아니고 방산 원전도 조금씩 다시 한번 좀 수혜 기대감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1기 주도주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이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좀 같이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신고가를 가져갔던 종목들이 일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뒤에 나름대로 또 확고하게 확인될 수 있는 실적들이 겹쳐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뭐 LNG선이라든가 뭐 고부가 해양 플란트 중심의 이 실적, 이 수주가 이 과거와 달리 좀 수익성을 동반해서 회복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현재로서는 이전에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또 수출, 실적으로 이어졌고 이게 또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거나 또 이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잡혀 들어온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의 상승세 저는 추가적으로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현재 시장의 흐름도 같이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에 대한 반등도 기다리고 있고 관세 협상에 기대하는 뭐 자동차에 대한 반등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투자들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실적이든 수주 잔고가 잡히는 이 조선 쪽과 원전 쪽에 다시 한번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봤을 때 이 수급의 흐름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조선주에 당분간 조금 더 강한 수급 모멘텀이 그렇죠.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또 오늘 7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보니까 선박 수출 172% 폭증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 나오면서 이 선박에 대한 모멘텀이 또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붙들어 나오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저는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앞서 변영인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 미국과 방산 그리고 이제 해군 함정 이쪽에 대한 협력 기대감도 저는 계속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관세 협상에 있어서의 중요한 카드로도 쓰일 수 있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추후 협력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현재 입장에서는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 뭐 HA중공업 뭐 이쪽에 있어서 모멘텀 갖고 있는 MRO 사업에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좀 꾸준히 한번 들여다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화준 매니저님한테는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은 이제 어느덧 8월 1일이 다음 주입니다. 관세 발효되는 시점인데 그 시기 전까지 조선주들은 그 시기 이후는 사실 뭐 나오고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좀 보십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장 내일의 흐름을 맞추기도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렇죠. 네.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사이클에서 어떤 재료를 꺼내 들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선업 협력에 대한 카드를 꺼내 들고 우리가 받아올 걸 받아왔으면 조선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그렇죠. 나올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세 수혜를 좀 얻어왔다? 그럼 수급은 단기적으로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럼 좀 단기간 또 기간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이번 주 또 다음 주 8월 1일 전까지는 이 단기적인 흐름들을 계속 좀 뉴스 플로우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에서의 탑픽 종목은 과연 어디를 보고 있을지 한번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변영인 대표의 조선 탑픽 종목은요? 예, 저는 오늘 기자재 협정 안에서 하나엔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하나엔진. 2분기 실적의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진 종목인데 매출과 영업이익에 이 컨센 상위가 좀 예상되고 있고요. 사상 최대 실적 기조까지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2분기에 엔진 인도량이 이번에 좀 크게 좀 반영됐던 부분. 동사 이제 회계 특성의 유형을 보면 엔진이 인도된 시점에 대다수의 매출을 실적을 좀 인식하는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는데 일단 뭐 신조 성과 지수가 좀 상승하고 있고 이 부분은 엔진 가격의 어떤 동조 효과가 일단 수주 당시에 대한 단가보다 인도 당시에 대한 이 공급가가 훨씬 더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할 때 오히려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연속성 있는 확장세가 예상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의 이 고부가 선박 수주를 좀 했다는 것은 이중 연료 엔진이죠. DF 엔진의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이 부분이 기대될 수 있는 요인인데 2023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가형 엔진 수주를 좀 했다면 이제 DF 엔진에 관련된 수주가 앞으로 재차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매출이라든가 실적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폭을 감안해 본다면 하나엔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실적 기대감들은 재차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목표가 단기적으로 31,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5,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타픽 종목 한화엔진 목표가 31,500원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성화준 매니저의 조선 타픽 종목은 어딜까요? 네, 저는 HJ중공업 한번 들여다보자. HJ.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방산 쪽에서의 모멘텀이 좀 확고하게 잡혀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부분 가동률이 좀 계단식으로 상승한다라 그러면 이 가동률의 민감도가 높은 중소형 조선사 특성상 이 매출의 이인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HJ중공업에 대한 이 실적의 레벨업 구간이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과 관공선 레퍼런스를 보유한 특수선 강자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 미국과 이 미국 함정과의 MRO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관련된 내용들이 좀 실제 체결된다라 그러면 이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HJ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중요한 종목이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최근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신규 상장하게 될 이 대한조선의 공모가 확정되는 그렇죠. 부분들 그리고 K조선 매각 절차에 따른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HJ중공업의 시총의 흐름은 좀 낮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한조선이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에다가 K조선이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 평가받는다 그러는데 현재 HJ중공업이 4,200억 정도다. 그럼 저는 이 구간에서는 중소형 조선사의 저평가 매력도도 추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평가 매력도의 방산 모멘텀 이런 부분 좀 생각한다라 그러면 충분히 지금 보셔도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8,800원, 손절가는 6,500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J중공업까지 들어봤습니다. 한화엔진 HJ중공업 뭐 보니까 차트 흐름은 좀 대동소이하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하반기 순풍에 실적 돛을 달았다고 하네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이번 제가 제약바이오 실적 이야기 나올 때 아유 제약바이오 무슨 실적을 봐요라고 하는데 야 이번 분기부터는 제약바이오 실적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엄청나게 움직였죠. 그래서 오늘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올랐다 하면 10%가 좀 기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숨을 고르는 단계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그중에서 셀트리온이 장중에 좀 윗골을 달긴 했지만 움직였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그리고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 부각이 좀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한 2, 3년간 해왔던 행적을 보면은 자사주 매입한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뭐 주주들 좀 챙겨주는 그러한 언론 보도를 좀 많이 내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소각할 때가 됐겠죠. 소각한다면 셀트리온도 추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변영희 대표님, 지금 셀트리온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실적, 자사주 매입, 뭐 이런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이 오늘도 이렇게 윗꼬리를 좀 단 거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알보리 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세 종목이 있고 셀트리온은 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올드스쿨? 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좀 추세에서 많이 멀어진 건 아닐까? 관심도에서 멀어진 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네, 투자자들이 좀 인식하기에 굉장히 좀 수급상 좀 무겁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셀트리온인데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 굉장히 좀 좋았고요. 이 부분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경신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실적 기대감들이 최근 한 2주간에 대한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은 장중 4.7%까지 상승했다가 차익권을 좀 반납한 그런 흐름들은 저는 뭐 세론 정도로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다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봤을 때 램시마 SC를 좀 비롯해서 유플라이마에 대한 실적 호조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25.1%를 좀 초과하는데 굉장히 좀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번 2분기에 좀 달성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연속성 있는 흐름으로 좀 이어질지 이 부분이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이 공매도의 주 타깃이 됐던 부분들이 자사주에 대한 이 매입 또는 이제 소각과 관련해서
일시적인 어떤 수급을 좀 이끌면서 반등했었고요. 이 부분이 공매도 세력들의 이 쇼커버링으로 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연속성을 좀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 확장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또 누계치를 봤을 때 현재 9천억 정도에 대한 소각 비용이 있고 이번에 1,000억 정도에 대한 신규 자사주 매입이 있지만 누계치를 보면 한 7,500억 정도에 대한 잔액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된 재원이 향후에 좀 소각된다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작용한다면 단기적 수급 기대감을 좀 가져가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또 총량들을 좀 감안했을 때 관건은 공매도의 대체장과 좀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어느 정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는 실적에 관련된 모멘텀 해석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화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제약바이오 오늘 그 대세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쉬어갔거든요. 네네. 오늘 다 막았어야 되는 날인가요? 사실 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인 매력도를 좀 느껴도 좋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단기 급등 랠리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비교적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2차 전지 또는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해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이 좀 이제 서로 시속 게임을 하면서 급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현 시점에서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들은 뭐 워낙에 또 많은 재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단기 반등, 그러니까 지수 상승에 대한 여력을 좀 제약바이오 쪽에 한번 기준을 잡고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부 종목들도 바닥 확인하고 반등하는 종목들 또는 낙폭과대 종목들도 많기 때문인데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저는 단연 또 최근에 뜨거운 비만 치료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노보노디스크라든가 일라일리, 뭐 GLP-1 치료제가 이 세계 시총 상위에 또 올라가는 모습들도 나왔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뭐 장기 지속형 치료제라든가 먹는 비만약이라든가 관련된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좀 서두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강력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이 국가 바이오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R&D 세액 공제라든가 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도 한번 딸려 나온다라 그러면 제약바이오의 반등 저는 한번 더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인 매력도를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의 탑픽도 한번 들어볼게요. 변영희 대표님. 네, 저는 역시나 알테오젠을 탑픽으로 좀 유지를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 관점에 대한 모멘텀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피아 주사 제형 플랫폼이죠. ALT-B4에 관련된 글로벌 확장세 그리고 여기 대해서 3분기 이내에 좀 확정될 수 있는 키트로다 SC 제형제의 승인 여부 이 부분을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저는 목표가 52만 원 그리고 손절가 45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성화준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비만 치료제 한미약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문 의약품 강자이기도 하면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좀 기대해보자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에피노베그 듀타이드 말도 어렵습니다. 이 관련된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인데요. 이 관련된 후보 물질을 개발하면서 임상 2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기존 계열보다 이 작용 시간도 길고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한미약품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의 탑픽으로 좀 꼽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구간도 저는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6만 원, 손절가는 26만 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종 비만 치료제 기대해 볼 수 있죠. 한미약품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주제 모두 이야기해봤는데요. 성화준 매니저님,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 들어왔거든요. 네. 어디 가면 또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오늘도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 방송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어서 40분에 유튜브에 성화준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실적 시즌 돌입했습니다. 근데 관세에 대한 사이클도 보셔야죠. 이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 확실히 다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40분 얼마 시간 안 남았습니다. 성화준 매니저 무료 방송 열립니다. 가셔서 좋은 인사이트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변영인 대표, 성화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